한국은 정말 중국인을 싫어할까? 최근 몇 년간 중국 인터넷과 SNS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한국에 가면 차별받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불친절하다. 등의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망설이고 있었다. 장하오 장하오, 중국의 유명 뉴스 앵커이자 저널리스트는 이러한 보도가 과연 진실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후배의 기자 리펑과 함께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경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기자는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 장하오와 리펑은 자유여행을 선택했다. 미리 짜여진 관광 코스나 가이드 없이 오직 두 사람이 직접 한국을 경험하며 현지인들과 소통해볼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영상으로 기록해 중국에 돌아가 사실 그대로 보도할 생각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그들의 첫 번째 선입견이 무너졌다. 공항이 이렇게 깨끗할 줄이야. 리펑은 눈을 크게 떴다. 공항 내 셀프 체크인 시스템과 자동화된 입국 심사,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는 장하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며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택시기사는 서툴지만 반갑게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친절하게 짐을 실어주었다. 정말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장하오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그들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선입견을 깨는 첫인상. 공항에서 받은 좋은 첫인상은 계속 이어졌다. 장하오와 리펑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로 했다. 티켓을 사려고 자동 발권기 앞에 섰는데 한글이 가득한 화면을 보고 잠시 당황했다. 중국어나 영어 옵션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옆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도와드릴까요? 유창한 중국어였다. 장하오와 리펑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중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중국어를 배웠고 외국인 여행객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고 했다. 그녀 덕분에 손쉽게 티켓을 구매한 두 사람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전철에 올랐다. 한국 사람들 의외로 따뜻하네. 리펑은 기대와는 다른 분위기에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서울 도착, 또 한 번의 놀라움. 서울역에 도착한 장하오와 리펑은 다시 한번 놀랐다. 지하철역이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환승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고 중국어로 된 표지판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길 찾기가 수월했다. 중국에서는 한국 지하철이 더럽고 복잡하다고 했었는데 전혀 아닌데? 장하오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한 두 사람. 이제 본격적인 서울 여행이 시작될 참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사건들이 정말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깨줄 수 있을까? 서울의 첫 발, 그리고 첫 번째 긴장감. 서울역에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깔끔한 승강장과 정시 운행하는 전철을 보며 리펑은 감탄했다. 북경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에게 치여가면서 타야 했는데 여긴 훨씬 질서 정연하네. 그러나 여행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였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두 사람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장하오와 리펑은 순간 당황했다. 설마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저러는 걸까? 그 남성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예상치 못한 한국어 질문에 장하오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러자 남성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요. 요즘 중국에서 한국 여행 오시는 분들 많던데? 혹시 한국은 처음이세요? 리펑과 장하오는 순간 머쓱해졌다. 경계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상대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었다. 네, 처음입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정말 깨끗하고 교통도 편리하네요. 그러자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한국에 좋은 곳 많아요. 혹시 맛있는 한국 음식 추천해 드릴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장하오와 리펑은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가졌던 선입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면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줄까? 그렇게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숙소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의 마음속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이 정말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줄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첫 경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 숙소에 도착한 장하오와 리펑은 잠시 짐을 정리한 후 곧장 서울 시내를 탐방하기로 했다. 첫 목적지는 명동.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에 이곳에서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한 것이다. 1점 예상과 다른 명동의 분위기. 거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수많은 중국어 간판과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었다.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다가와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다. 환인광린 어서 오세요. 장하오는 순간 당황했다. 한국어조차 하기 전에 먼저 중국어로 인사를 받을 줄은 몰랐다. 감사합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며 제품을 추천했다. 장하오와 리펑은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은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다. 분명 인터넷에선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별받는다고 했는데 리펑은 속으로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물론 친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중국인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2점 첫 번째 사건 지갑 분실. 명동에서 몇 군데 매장을 더 둘러본 후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기로 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분위기를 음미하던 중 장하오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내 지갑 어디 갔지?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모든 여권과 카드,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리펑, 큰일 났어. 지갑이 없어. 두 사람은 즉시 앉았던 테이블 주변을 살폈지만 어디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설마 소매치기를 당한 걸까? 불안함이 몰려왔다. 만약 지갑을 찾지 못한다면 여행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었다. 더욱이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도난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언급되었기에 장하오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카운터 쪽에서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혹시 이거 손님 거 아닌가요? 직원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장하오의 지갑이었다.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조금 전에 손님이 두고 가셨다고 다른 손님이 주고 가셨어요. 장하오와 리펑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갑을 되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한국에서의 첫 번째 위기가 이렇게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내 지갑을 주었더라도 돌려주지 않았을 텐데. 지갑을 돌려받으며 장하오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예상과 다른 상황들이 이어지며 그들의 기존 선입견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리펑 역시 또 다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 다른 위기? 핸드폰 분실 사건. 지갑 사건이 무사히 해결된 후 장하오와 리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명동거리를 다시 걸었다. 형, 솔직히 좀 놀랍지 않아? 리펑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지. 인터넷에서 봤던 이야기랑은 너무 다르잖아. 누가 내 지갑을 찾아서 돌려줄 줄은 몰랐어.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 이번에는 리펑에게 문제가 생겼다. 카페에서 나온 지 10분쯤 되었을까? 갑자기 리펑이 멈춰서더니 호주머니를 뒤적였다. 형, 내 핸드폰이 없어. 장하오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설마 너도 카페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나올 때 손에 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당황하며 방금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혹시나 해서 바닥을 살폈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다. 이건 정말 도난당한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장하오는 침착하려 애썼다. 일단 카페로 다시 가보자. 두 사람은 급히 발걸음을 돌려 카페로 돌아갔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카페 안에는 핸드폰이 없었다. 큰일 났네. 사진도 다 들어있고 연락처도 저장 안 해놨는데. 리펑이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해결책. 그때 장하오는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혹시 내 폰으로 내 번호를 한번 걸어볼까? 리펑은 희망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장하오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뚜 신호가 가고 있었다. 하지만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여보세요? 뜻밖에도 한국어였다. 장하오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영어로 물었다. Hello, did you find this phone? 안녕하세요? 혹시 이 핸드폰을 주우셨나요? 그러자 상대방이 답했다. Yes, I found this phone in a taxi. Are you the owner? 택시. 리펑과 장하오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까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리펑이 깜빡하고 두고 내린 것이 분명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한 한국인 대학생이었다. 그는 택시에서 우연히 핸드폰을 발견하고 혹시나 주인이 전화를 걸면 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대학생은 마침 명동 근처 카페에 있다며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 핸드폰을 찾고 난 후 30분 후 두 사람은 대학생과 만나 핸드폰을 돌려받았다. 리펑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까지 친절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대학생은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외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친절한 사람이 도와줘서 무사히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저도 같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장하오와 리펑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여행을 오기 전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에게 차갑게 대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도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도 한국인들은 주저없이 도와주었다. 우리가 믿었던 이야기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렇게 또 하나의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직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그들은 또 다른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오해와 진실 사이 서울에서의 며칠간 장하오와 리펑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한국을 체험했다. 홍대, 경복궁, 남산타워까지 방문하며 한국의 매력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여전히 궁금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중국인을 싫어할까? 하는 점이었다. 여행 내내 친절한 한국인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그들이 관광객이라서 특별히 친절했던 것은 아닐까? 혹은 운이 좋았던 것뿐일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일점 불편했던 순간 중국인은 싫어.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이태원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분위기 좋은 한식당을 찾아 들어갔는데 주문을 하려던 순간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국인들 정말 싫다니까. 그 순간 장하오와 리펑은 굳어버렸다. 순간적으로 가게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리펑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형, 저 사람 봤어? 우리 들으라고 저러는 거야? 장하오 역시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이런 말을 직접 듣게 되니 충격적이었다. 확실해?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야. 분명히 중국인이라고 했잖아. 리펑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큰 문제를 만들 것 같았다. 기분이 상한 두 사람은 결국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왔다. 길을 걸으며 리펑은 씩씩거렸다. 봐봐. 형, 결국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한다니까. 장하오는 입을 열지 않았다.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지금까지의 좋은 경험들은 단순한 예외였을까? 이점 진실을 알게 되다. 그때 아까 식당에서 본 직원 한 명이 급히 뛰어오며 두 사람을 불러 세웠다. 잠시만요, 손님들. 놀란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직원의 말을 들었다. 혹시 아까 들은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려요. 오해요? 장하오는 이해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아까 그 손님은 최근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손해를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가게에 오는 많은 중국인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장하오와 리펑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느꼈던 불쾌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방금 그건 특정한 한 사람의 감정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네, 저희도 그 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손님에게 함부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참 안타까웠어요. 직원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들은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했던 건 아닐까? 분명 한국에도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은 단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모든 한국인을 일반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참점, 깨달음. 숙소로 돌아오는 길, 장하오는 조용히 말했다. 리펑, 사실 우리도 똑같았던 것 같아. 뭐가?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방금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모든 한국인이 그렇다고 결론 내리려 했지. 리펑은 말없이 걸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네. 우리도 선입견이 있었던 거야. 이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편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다음 날이면 여행은 끝난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무언가를 배운 기분이었다. 진실을 보도하라.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장하오와 리펑은 서울을 떠나기 전 명동거리를 다시 걸었다. 며칠 전 지갑을 잃어버렸던 카페 앞을 지나면서 장하오는 문득 그때 친절했던 직원과 지갑을 주워준 사람을 떠올렸다. 우리가 경험한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한국과 달랐다. 과연 지금까지의 경험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 중국으로 돌아가면 장하오와 리펑은 자신들이 보고 겪은 한국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미디어가 원하는 것은 자극적인 기사였다. 한국에서는 중국인을 차별한다. 중국인 관광객 한국에서 불편함 겪어. 이런 기사가 조회수를 더 끌어올릴 것이다. 하지만 장하오는 고민에 빠졌다. 우리는 기자다. 기자는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그는 결심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 뉴스 스튜디오에 섰다. 1점 생방송 뉴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 뉴스 카메라가 켜졌다. 장하오는 평소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뉴스를 시작했다. 최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중국 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씩 이야기했다. 공항에서 받은 친절한 환대, 명동에서 만난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와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한국인들의 따뜻한 도움, 그리고 마지막 날 있었던 작은 오해와 그로 인해 배운 교훈. 장하오는 생방송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물론 한국에도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편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리펑 역시 인터뷰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저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따뜻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스가 끝난 후 장하오와 리펑의 방송은 중국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2점 반응의 변화. 처음엔 일부 네티즌들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한국이 그렇게까지 좋을 리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나도 한국 갔다 왔는데 비슷한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친절하더라고요. 미디어에서 나쁜 소식만 들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네요. 중국과 한국이 더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리포트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디어의 영향력과 진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였다. 3점 마지막 깨달음. 방송이 끝난 후 리펑은 장하오에게 물었다. 형, 우리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 장하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야. 그리고 우리가 겪은 한국은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달랐지. 리펑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는 이제 한국을 한 번 더 가보고 싶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그들의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길 바라며 그들은 다시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미디어가 말하는 것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입견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더 많은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